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의 박정화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이 교강사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할 이 시간은 그 교양기초교육원에서 2022년 말에 새로 마련해서 제시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준 모델은 사실 이미 2015년 가을부터 2016년 초까지 한 5번 이상 모여서 논의한 끝에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2016년부터 표준 모델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죠. 물론 초기에는 과연 그 교양교육의 표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교육은 다양할 수 있고 대학마다 또 교육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게 합당한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그럼 교양교육을 어느 정도 하려면 어떤 모델로 해야 돼?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돼라는 요청과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청과 요구에 부응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순기능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컨설팅의 어떤 공통된 토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표준 모델이 만들어졌죠. 2016년에. 그래서 실제로 활용이 됐고요. 그러다가 6년 동안 개별 대학 컨설팅에서 컨설턴트들에 의해서 이런 건 좀 안 맞는 면도 있다. 또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또 개선된 부분도 있고 그 바뀌고 개선된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무슨 말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2021년 겨울부터 또 한 1년 동안 이런저런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또 그동안 모아진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분적 수정에 합의해서 2022년 표준 모델이 제시가 돼서 지금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 URL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홈페이지에서 표준 모델을 다운받으셔서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옆에 그 프린터된 표준 모델을 놓으시고 그걸 함께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입장이 애매한 게 표준 모델을 저희가 만들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가능하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또 직원분들께서도 읽어보면 아실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보충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 면도 없잖아 있지만 또 이제 교양교육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 읽어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강의도 마련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함께 다운받은 표준 모델을 같이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 표준 모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정의부터 시작하죠. definition. 그 정의에 보면 이제 쭉 그 몇 개의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뽑아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대학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학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 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일종의 그 학습 능력, 그 지식의 습득 및 그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과 자율적인 학문 탐구 능력,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필요한 학습 능력, 또 그 평생 살아가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기본 능력, 그걸 함양하는 게 교양교육이다라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결국에는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 거기에 예술까지 포함시켜서 인간, 사회, 자연과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뭐 하느냐, 아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는 무엇인가, 또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건가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중등교육에서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한국의 현실상 중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의 교양교육이 이 역할을 주되게 해야 되겠다. 아마 이 두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고요. 그러면서 교양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은
특정 학과나 특정 전공 학생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교육이고 통합적인 교육이고, 그래서 자유로운 시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자유교육이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또 알고 싶은데 또 접근하고 싶은데 잘 접근 못하는, 거기서부터도 자유롭게 해방돼서 뭐든 필요하면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자유교육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돌아보고 사회를 보고 하는 올바른 관점과 접근 방법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질, 우리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 자, 이런 요소들이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얘기되고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중점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정의를 저희가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는 뭐냐? 목표는 그 표가 하나 나오잖아요. 6개의 목표가 있고, 목표 설명 다음에 말씀드릴 교양 과정의 영역 구분이 있고, 두 개가 어떻게 매칭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 매칭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교양교육 목표가 대학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학의 교양교육이라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목표는 고전적이면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목표도 있지만, 최근의 수요, 최근의 교육적 어떤 관심과 관련된 목표도 있을 수 있죠. 그걸 모두 합쳐서 앞에 정의와 겹치는 부분이고 정의로부터 추출해낸 부분인데 6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이시죠? 이전 버전과 다른 점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이라는 목표를 맨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맨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교양교육의 본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맨 처음에 올려서 교양교육은 그야말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걸 통해 자기를 성찰할 능력을 갖고 사회를 바라볼 관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교양의 핵심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습 능력, 특히 문해 능력이라고 대표되는 학습 능력을 강조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대학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주요 능력들,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관련이 되죠. 두 개는 사고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둘도 역시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니까 관계되고요. 그 다음 아까 그 정의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교양교육의 중요한 목표죠. 마지막으로 아까 예술이란 걸 정의에 넣었잖아요. 심미적 공감 능력의 함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대학의 대학 전체의 목표 중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조사했을 때 이 심미적 공감 능력, 어떤 미적 감상 능력을 대학 교육의 목표로 넣어놓은 대학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재밌게도 몇몇 여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교양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오늘날 더욱더 부각되는 그 중요한 인간으로의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교양교육의 목표 하나로 당당히 우리가 그 리스팅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학에서도 이 점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목표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 설명 하나하나에 모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설명으로서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가진 하나의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버전을 참고로 또 각자의 관점과 또 학교 자체의 어떤 접근 방법에 따라 가감하실 수 있겠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 정립이 가장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인간과 세계의 존재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이해, 객관적 지식에 기반해야 되죠. 그리고는 객관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나한테 유리한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떠난 가치 판단,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거고요. 가치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판단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꾸려 나갈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나도 세계의 일부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희망하는 바람직한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결국 인간관, 세계관, 가치관을 확립시켜서 그런 올바른 삶을 살도록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렇게 인간 세계, 결국 세계는 사회 자연이니까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공하려면 기초학문,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자연과학을 골고루 공부해서 그 기초학문의 탐구 성과를 교양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따르면 교양교육 과정은 기초학문 중심의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학문들을 횡단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는 게 이미 이 목표에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량. 1차적으로는 대학에서 수학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학습 능력을 배우는 것이고, 나아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계속 새로운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평생 학습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앞에 1번과도 관련되지만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문헌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입니다. 전통적인 리터러시,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한국어로도 그렇고 외국어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텍스트만이 아니라 글로 된 텍스트만이 아니라 어떤 자료나 정보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자료 정보를 해석할 능력.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일종의 정보 문해 교육, 또 수리 통계적인 해석 교육, 데이터 리터러시, 또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사고와 표현 이렇게 묶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고,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과목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깔려 있는 나라들이 좀 미국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사회에서 민주 시민이 갖춰야 될 필수 덕목이죠.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참여할 때 여러 정당들의 주장을 따져봐야 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소통 능력이 핵심이잖아요. 이때 비판적 사고 능력은 다양한 관점의 지식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종합하여 통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고 능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학술 활동만이 아니라 직업 활동에도 필요하고 사회 활동을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은 2번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문해 능력,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과 따져서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죠. 타인의 생각과 의견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말과 글만이 아니라 시청각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그런 설득을 듣고 반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잖아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이 표준 모델에서 정리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해야 되죠. 융합할 거리, 융합하려면 융합할 재료가 있어야 되고 융합 능력이 있어야 되고 융합을 하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어떤 기술과 태도가 다 합쳐져야 되는데요. 우선 융합할 대상, 기본적인 지식들을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융합할 재료가 있잖아요. 그럼 융합 능력은 결국 그것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발견해서 통찰적으로 발견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려면 기존의 사건, 사물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항상 다른 시각으로 보려는 그런 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롭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이질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역시 기초학문을 다양하게 배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융합적 사고 능력을 구체적인 문제에 접근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으로 연결되죠.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그런 융합을 통한 지식 융합을 통해서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식 활용 능력, 그것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과 시민 정책 함양은 뭐 설명이 필요치 않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의 토대인 공동체를 존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속감, 의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 문제를 분석적,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소통, 협력하는 지적이고 정서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바로 자유학의 교육,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초학문을 충분히 배우는 자유학의 교육이 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인류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 배려, 협동, 인권, 평화, 정의, 공정 같은 예가 나와 있지만, 그런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가를 고민하고, 그 사회가 단순하게 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목표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지향하면서 주변 세계와 감각적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심미적 공감 능력이 필요하죠. 이게 합리적 사고 능력 못지않게 오늘날 필요한 능력이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오늘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감각 내용을 논리화시키거나 또 사유 내용을 감각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술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목표를 제대로 이루려면 교양교육 1년으로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이런 목표들은 대학에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중등 교육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에 그 연결 과정을 보고는 대학에서 또 학교의 전체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것인가 선택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교육 목표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대학에서 교양 교육을 할 때 교양 교육 과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접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모델의 2장은 교육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전에 우선 교양 교육 과정이라는 걸 어떻게 놓을 건가? 우리가 보통 대학을 전공과 교양만 생각하는데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할 때 저희 교양교육학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대학 교육 과정을 전공 아닌 걸 전부 교양으로 놓는 관행을 고쳐서 전공, 교양, 일반 선택으로 구성하는 것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과정은 각 대학 교육 과정에 포함돼서 편성 운영된 교양 교과목으로서 학점당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강의 중에 교양 과정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교과목. 그러니까 교과목 중에서 전공이나 교직,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교육과정 외에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비교과 특강, 세미나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양교육과정은 크게 자유학예 교육, 기초문해교육, 체험소양교육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처럼 교양교육과정 편성은 일단 원칙적으로 학점 부여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요. 비교과는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교양교육과정에 취득해야 할 총학점은 졸업할 때 필요한 이수학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 이게 교양기초교육용 표준 모델의 중요한 권장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실제로 교양교육이 갖고 있는 위상과 학생 입장에서 교양교육이 앞으로의 상황에서 필요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최소한 3분의 1 이상, 35% 이상은 취득해야 뭔가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35% 이상이 많은 대학에서 저게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오늘날 35% 이상의 졸업학점을 교양에 배분하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저 35%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그러면 자유학의 기초문해 체험 소양 교육이 어떻게 나뉘는지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 자유학의 교육. 그 표준 모델 원고에 나와 있지만 리버럴 아츠의 번역어입니다. 리버럴 아츠 앤 사이언스. 리버럴 아츠를 뭐라고 번역할까 참 애매했는데 일단 자유학의 교육이라는 번역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이건 교양 기초 교육 과정의 본령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학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하는 거죠.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우리 삶의 현실적인 지반과 여건이 어떻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이상적 세계에 대한 총괄적인 지적 조망을 갖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연을 토대로 하는 삶의 세계 전체에 관한 안목,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그 속에 살아가는 좀 일반화시키면 인간의 본성과 조건, 인간의 위상과 존재 의의에 대한 안목, 인간관을 또 갖게 만들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향하는 이상, 의미, 가치에 대한 안목, 가치관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자유학의 교육의 핵심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교양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유학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인문학, 기초사회과학, 기초자연과학을 통해서 각 분과학문의 교육에서 얻는 특정 영역의 지식을 그냥 분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고 연계시키는 폭넓은 시야, 종합 통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는 교육이죠. 그래서 아까 융합적 사고가 관련이 되고요. 근데 지식의 융합만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 이상의 성찰적 지혜를 추구하는 무엇이 올바른지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실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가치학, 규범학,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물론 편향된 가치 지향의 위험성은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야 되고 특정 학문의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의 교육 과정은 학문 중심형 또는 주제 중심형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 그런 목적이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이 교육 과정을 어떻게 꾸리든 간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각 영역을 나누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각 영역에서 최소 한 과목, 한 3학점 이상씩 빠짐없이 영역에서 한 과목 이상은 들으면서 자유학의 교육 과정에 총 18학점 이상은 이수를 해야 이 자유학의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적 토대를 갖추지 않겠냐. 이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18학점이니까 6과목이잖아요. 그러면 학문 중심형으로 꾸릴 수도 있고 주제 중심형으로 꾸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꾸릴 수 있을까? 교육과정 구성을 보시면 학문 중심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각 파트를 골고루 듣게 하는 거죠. 골고루 듣게 하기 위해 인문학 안에서도 또 두 파트, 사회과학 안에서도 두 파트, 자연과학 안에서도 두 파트씩 나눌 수도 있고 또 잘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학, 예술과 역사학, 철학, 종교학 그 중에 각각 하나씩 듣게 한다든지 요거는 여러분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도 정치학, 경제학 같은 좀 고전적인 사회과학에서 하나 듣게 하고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 같은 데서도 하나 듣게 한다든지 자연과학도 수리과학, 수학과 물질과학, 생명과학 중에 각각 하나씩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을 나눈 건 저렇게 세부적인 파트를 좀 더 나누면 그 세부 파트에서 각각 한 과목씩 들으면 총 6과목, 총 18학점이 되잖아요. 따라서 학문 중심형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문의 본성에 기반한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꾸린 교양교육 과정 중에서 자유학의 교육 부분을 꾸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다음에 주제 중심형은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 구성 방식에 따라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할 수가 있죠. 주제를 또 통합적으로 분류하느냐 세분하느냐 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안에서는 하나만 보여주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고, 예시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본문이 아니라 부록에 실었습니다. 부록에 보시면 주제 중심형 첫 번째 예시로서 현실 전체의 지적 조망을 위한 분류. 그러니까 현실 전체를 보려면 이런 주제들을 빠짐없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전체를 지적으로 조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자연에서 출발해서 기술로, 인간 개인으로, 또 문화로, 그러면서 사회와 역사, 그다음에 사회와 역사라는 건 다 일종의 팩트에 대한 접근이라면 가치의 세계로, 도덕, 종교, 미적 가치, 이렇게 해서 우리 현실 전체를 자연에서 출발해서 인간, 가치관까지 이렇게 나가는 그 구조로 그 주제를 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방식은 인간 나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나로부터 좀 더 먼 곳을 향해 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인간 자체에 대한 성찰로 추구해서 종교적 가치, 미적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나로부터 사회, 경제, 정치, 사회 현실, 역사적 맥락, 문화 본질, 다원적 세계, 그리고 사회의 토대인 자연, 그리고 기술, 이렇게 나가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시는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를 연계한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따로 아마 우리 연수회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주제 중심의 두 가지 방식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가 보통 중액 교육과정, 배분 이수 교육과정 할 때 주제 중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액 과정은 뭐냐면 코어 커리큘럼이라는 건 많은 주제 중에서 우리 대학에서 꼭 가르쳐야 될 주제,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을 선택적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지적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액 과정은 교양교육 목표를 구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명료하게 설정하고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설정하는 거죠. 전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양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목의 범위를 좁힙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이나 특정 주제를 선택해서 요거는 우리 대학 학생은 반드시 해야 돼 해서 그거를 이제 선택한 것을 영역으로 만들고 과목으로 만듭니다. 결국 코어 커리큘럼은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있고 텍스트도 있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과목으로, 그걸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특정 능력을 배양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코어 커리큘럼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콜롬비아 대학이 대표적인 코어 커리큘럼 운영하는 대학이잖아요. 이 코어 커리큘럼 만들 때 배경이 그 당시에 그 신입생 40%가 이민 가정인 자녀라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묶기 위해서 이런 게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6개의 영역을 골라서 선택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이 코어 커리큘럼을 만든 핵심이죠. 그러니까 골고루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주제 중에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짜면 주제 중심형으로 중액 과정을 운영하는 게 되고요. 반면에 배분 이수 과정은 아까 지적 세계 전체를 조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전형적인 배분 이수입니다. 교양교육 목표로서 전체를 포괄하는 게 중요하고 균형과 조화, 모든 영역을 골고루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지만 그게 특정 내용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코어 커리큘럼 1, 2, 3에 모두 회의적이고요.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학생들이 다양한 걸 선택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문 영역에 광범위하게 기초 지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종의 늘어놓는 거죠.
그래서 학문 계열별 접근도 배분 이수지만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놓고 그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도, 주제도 아까 얘처럼 지적 세계 전체를 조망할 주제를 쭉 놓고 그중에 골고루 선택하게 하는 것, 그러면 배분 이수가 되죠. 따라서 주제 선택하면 전부 배분 이수가 아니고 교육 목적에 맞는 특정한 주제로만 선택해서 구성해서 그 영역을 이수하게 하면 중해교육과정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적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영역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골고루 듣게 하면 그것은 배분 이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짜셔도 되고 주제 중심 교육 과정을 짜셔도 되죠. 한 가지 제가 보충 설명드리는 것은 교양 교육 이꼴 자유학의 교육은 아닙니다. 자유학의 교육 이꼴 교양 교육은 아니죠. 우리가 리버럴 에듀케이션,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을 이꼴 교양 교육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리버럴 에듀케이션, 리버럴 아츠 에듀케이션은 아까 말한 인간 사회 자연에 접근하는 그 방법을 전공에서도 하죠. 전공에서 인문대에서 철학, 역사, 문학 하는 사람도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기초사회과 기초자연과학 쪽도 리버럴 에듀케이션을 받고 있죠. 왜? 그런 과목은 결국 자기 과목을 전공하다 보면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요. 리버럴 에듀케이션 한 부분을 하고 있죠. 따라서 자유학의 교육, 이꼴 교양교육은 아니지만 자유학의 교육이 교양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본령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여기서 일단 그치겠는데요. 저희가 크게 보면 이 표준안이 목표, 교육과정, 교과목, 행정 및 지원체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상 정의와 목표 그리고 교육과정 중에 가장 본령에 해당되는 자유학의 교육과정까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교육과정 중에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기초문해 교육과정과 체험 소양 교육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과목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및 지원 체계까지를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표준안 다운받으신 거에 그 뒷부분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강의까지 들으시면 표준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